예, 안녕하십니까. 물리선생 김목현입니다. 저는 재수생들을 요 대치동 지역에서 20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외대부고에서 예전에 그 외대부고가 그 문과 학생들만 있었을 때 이과 학생 이제 이공계 쪽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잠시 가서 수업도 진행한 적이 있어서 외대부고하고는 그래도 꽤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작년 전까지만 해도 내신 문제들이 주로 그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데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새로운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문제를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문항 하나에 대해서 작은 문항들이 쭉 딸려 있는 그러한 식의 구조를 가진 문제들을 아마 선생님이 직접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기존에 보던 문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꽤 당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외대부고의 그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런 문제가 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기존의 문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능이나 평가원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 한 문제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부터 그 한 개념을 이해를 못했으면 전체 문제를 다 손을 대기가 어렵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학생들이 그 개념적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사실 그 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문제까지 당연히 다 잘 풀 수 있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분명히 따져서 풀 수 있으면 문제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문제를 잘 풀었는데 기존에 있던 문제만 계속 풀었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인 접근이라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뭐 공식에 대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프 그린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도 물리 문제를 푸는 한 방식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익혀가지고서는 학교 내신 문제나 특히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요 학교 내신 문제나 아니면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 개념을 익힌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작년 문제를 참고해서 아주 철저하게 학생들을 하나하나 개념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 개념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다. 자기가 외워서 알고 있다. 이거를 개념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가 왜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학생들은 그냥 들어서 받아들이기만 한 거지 자기가 스스로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죄송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 납득을 시킬 정도의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학생들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이해시키려면, 이게 학생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가 아닌 소수의 어떤 팀 수업, 지금 제가 겨울방학 때 대부분 그렇게 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팀 수업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학생들 문제 이렇게 주고서 풀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이 친구가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지 아닌지 그런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도 대부분의 수업들이 지금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대부고 그 내신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전역학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기장 쪽에서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조금 앞부분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과 그 다음에 전자기장 이쪽이 중간고사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앞에 1단원에 있는 상대론하고 연력학,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파동과 1학기 중간고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기 유도 쪽, 그게 포함해서 2학기 과정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계속 그렇게 돼 왔고, 그래도 그게 이제 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학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실제 점수들도 중간고사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이지, 어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확실하게 점수를 받아서 등급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물론 당연히 여기서 수업 시간에, 학원 수업 시간에 내신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신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시험 문제는 적어도 한 30% 정도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물리적으로 중요해서 수업을 했으면 그것을 출제해도 됩니다. 적어도 30% 범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의 재량권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신을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을 대충 설렁설렁 듣고 그냥 학원 수업만으로 내신을 준비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적어도 최상위 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교 내신 수업을 들어야 되고, 저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항상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걸 꼭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꼭 열심히 아주 꼼꼼하게 잘 해오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필기를 해온 것들은 제가 이제 중간 정도 진행되면 학생들 필기를 제가 보고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어느 쪽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면 학교 선생님하고 친분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친분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는 내신에서 또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모든 점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학생이 학원에서 수업을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자기 수업을 열심히 들어줬을 때 그런 학생이 사실상 가장 이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관심도 갖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내신 준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업은 개념 설명이 일단 들어가는데 그 개념 설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물리학 원의 역학 파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안 되는 개념들을 내가 내 스스로를 납득시킬 정도로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업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저 같은 경우는 개념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학생이 그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별할 때 가장 좋은 문제가 사실은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고, 그래서 그러한 수능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 친구가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아직 이해가 덜 됐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가지고 그런 개념들이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또 보충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나가는 이제 그 과제물이 있는데 그 과제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꼭 풀어와야 되는 문제, 그래서 꼭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제공하는 거는 50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0문제를 푸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학생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푸는 학생이 있고 좀 더딘 학생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에 맞게 일단 문제는 50문제 이상을 또 따로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50문제가 있고, 사실은 저는 관심은 그 50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문제를 더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제물은 충분한 양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자기 난이도보다 조금 더 낮은 문제 또는 자기 난이도 공통으로 제공되는 난이도보다 조금 낮은 문제, 또 공통으로 제공되는 문제보다 약간 높은 문제,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또 제가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항상 수업 중에 자기가 더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양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학생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는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 이제 개념을 진행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테스트 문제가 대략 한 12에서 13문제 정도가 나갑니다. 이제 그 이상의 문제가 나가게 되면 개념 수업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스트는 처음에는 대략 12에서 13문제가 나가게 되고요. 한 개념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내신과 같은 시험지의 유형의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유형의 문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가는 문제들은 이제 수업이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온 이제 그 필기한 것들이 있겠죠. 그 필기한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문제를 집어넣어서 학교 내신용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테스트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 이제 학교 내신과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경우, 앞에 12에서 13문제 테스트 말고요. 그 뒤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학교 내신형 내신형 문제를 테스트로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결과도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은 이제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이게 소수의 팀 수업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으면 제가 이제 수업 중에는 이제 학생들 테스트할 때나 또 그다음에 수업 중에 또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제시한 문제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게 할 텐데, 그때 이제 쭉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옆에서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클리닉식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학생이 이제 문제를 제가 풀다가 이제 막혔을 때 옆에서 이렇게 클리닉을 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오랜 수업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소수의 팀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학교 내신 기간이면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학교 내신 물리학원이 이제 내학기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눠보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4개의 학기를 물리학원을 준비를 하면 사실은 그 정도 시간이면 수능 준비하는데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재수하겠다고 이렇게 2월 달에 이렇게 오는 걸 와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리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보통 한 3년, 4년 정도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선행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 원 내용이 개념적인 부분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죠. 처음 배울 때 뭐가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 쪽도 수업을 7, 8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그 내신 수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서 수능 수업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수능을 보겠다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수능 수업 준비할 때 해보면 내신 때 이미 확실하게 다 개념적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 특별하게 어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 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내신 수업이긴 하지만 내신 수능까지 고려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그 수능이나 내신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풀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능 시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뭐 학생들이 지금 기존에 풀고 있는 방식대로 뭐 그래프 그리거나 공식에 대입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능 문제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개념적으로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분석을 하고 나면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이 끝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푸는 것처럼 막 엄청난 양의 계산을 통해서 값을 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수능 문제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됐던 10년치 문제를 다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도 절대 계산이 2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산이 2줄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수능 문제도 아닐 뿐더러 내가 수능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외대부고에 관련된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